경기도의회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계시는 박승원 대표가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 앞에 와 앉아 계신데 가능하면 좀 여기 모셔도 될까요? 아유, 좋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괜찮으면 여러분 박수로 네네네네. 우리 박승원 대표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박승원 대표님 여기까지 또 모시겠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자를 바짝. 네. 둘이 친하시면 그냥 무릎에 앉으시죠. 우리 저 이제 지방 자치에 있어서 경기도라는 행정의 자치가 있고 예. 교육 자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방 자치의 하나의 핵심이죠. 이 두 자치기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아주 감독하고 통제하고 뭐 승인하고 하는 권한이 경기도 의회에 있고 네. 그 사실 제일 무서운 분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 어유 무서워라.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 있잖아요. 네. 경기도에는 128명의 도인이 있습니다. 어. 예,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긴 박승원입니다. 아니 그저 대표의원이라고 하시면 어떤 원내대표 같은. 원내대표, 국회 원내대표 있죠? 네네네. 원내대표하고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예, 예. 경기도에는 128명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현재 70명입니다. 네. 원래 75명인데 5분이 딴 데로 가셨고 아, 예, 현재 70명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아 국민의당으로 갔습니까? 5명이? 예, 그쪽으로 하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당은 또 바른정당하고 그래서 경기도 의회는 이제 바른정당으로 일부 오시고 예, 자유한국당에서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부 가셔서 예. 국민바른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교섭단체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그 예. 두 당이 한 당이에요. 예, 두 당이 한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네네. 국민바른연합. 그럼 여기 대표는 어떻게 의원총회 뭐 이런 걸로 해서 뽑습니까? 그 국회 원내대표 똑같습니다. 의원들끼리 서로 네.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네. 선출직으로 뽑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1등을 하신 거고. 예, 1등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1차에서 1차에서 과반. 예, 아, 압승했습니다. 그 외모로. 일단 외모하고요. 그리고 원래 출신이 광명이시라 예. 늘 빛이 나가지고요. 아, 네. 예. 지난번에 양지대 시장님 여기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예, 또 예. 존경하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오신다고 그래서 응원도 좀 할 겸해서 제 주변에 또 이렇게 맘마이스 팟캐스트 아이고. 광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겸사겸사 이렇게 예. 네. 구경하러 왔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런데 우리 저 도지사는 그 바른정당이고 교육감님은 뭐 당적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진보 교육감이시고 그 어떻습니까? 경기도 의회 표정은 또 그 풍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의회 이렇게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책 질의라는 걸 합니다. 그 정책 질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로 남경필 지사를 향해서 정책 질의를 하고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저한테 이제 정책 질의를 하고 대략 풍경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당적은 없고 당하고 관계도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어떤 진보적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야권에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예. 다 잘 이 교육에 관한 한 예. 적어도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예. 역시 여야가 없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다 공감대를 만들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님 뭐 뉴스 크게 한번 났잖아요. 그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네. 그건 어떻게 해결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다는 게 사실상 그 법률의 일부를 어겼다 이렇게 해서 노동부에서 그걸 결정을 지었는데요. 네. 사실 그 결정 과정이 그렇게 올바랐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빨리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나간 십수년 동안 전교조가 해온 참교육 운동이라든가 교원들 내에 여러 가지 학습 분위기를 바꾸고 학교 발전을 위한 특히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 지위를 빨리 회복하는 게 옳다. 하여튼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전국 시도교육감협회 또 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노력을 하자. 이게 제 기본 입장이고요. 네. 다만 현행법상으로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법적 노조 지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이니까 네. 그게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단협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려운 상황이니 네. 이제 그거는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하고 하여튼 지금은 힘을 모아서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다하자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해서 전교조가 하루 빨리 법적 지위를 회복해서 우리 교육을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더 네, 잘해 네, 주실 것을 어. 호소합니다. 예. 네. 교육감님 이건 뭐 여담처럼 드리는 질문인데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앨범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뭐 의정부 고등학교에서도 분명히 재밌는 사진 촬영이 있었을 텐데 학교 차원에서 이걸 봉수했어요. 언론들한테 공개 못하게. 그래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떻든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 혹은 뭐 좀 한계를 벗어났다 네. 이런 것까지도 학생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예. 남겨주는 게 중요하지 예. 학교가 그것을 막거나 예. 이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사 패러디 같은 경우도 아주 빛나는 그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그걸 좀 억제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을 줄 알았으면 살펴보고 오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의정부고에서 이제 입장은 밝히긴 했는데 네. 뭐냐면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그 빛나는 창작들이 이제 인터넷에 화제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뭐 개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좀 불필요하게 좀 알려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래갖고 학교에서는 그걸 좀 뭐 막았다고 얘기는 해명은 하더라고요. 그런 해명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정영진 씨? 아니 뭐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생이 뭘 보호를 해? 저기 요즘엔 다 아프리카 TV로 다 각자 다 자기 드러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상에 좀 자기 창의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학생들을 뭘 보호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알려야지, 홍보를 해야지. 이제까지 학교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그런 게 허용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의 이제까지 관행과 현재까지의 문화로서는 아마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는 역시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학생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학생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어떻든 자기들이 판단해내고 자기들이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아예 시도하는 것조차 막는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교육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네.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체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네. 네네. 한번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우리 박선 대표 의원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이재정 교육감님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까 교육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 교육을 가장 모범적으로 해왔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변화를 뭔가 좀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있으신 분들도 필요하고 그런 판단 속에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셨었고 국회에서도 교육문화위원회 계속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국정 경험 포함해서 국회 경험 또 현장에서 유치원 또 원장도 하셨고 이런 분들 저희들 다 사전에 파악을 유치원 해봤죠. 원장도 하셨어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안 하셨어요, 경험들을 진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감을 모시면 경기교육이 정말 저보다 한 단계 성장할 거다 이런 판단들을 했습니다. 예. 아니 유치원 원장은 네, 언제 제가- 하신 거예요? 야, 이거 몰랐네요. 네, 유치원 원장도 했고요. 저 충무로에서 학원 강사도 하고요. 야, 유치원 원장은 전혀 몰랐습니다. 상상외입니까? 최순실과 같은 또 이렇게 또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네. 제가 그 강화에 있는 유치원 원장을 했는데요. 강화에 있는 유치원이 이제 거의 설립된 지가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 깊은 유치원이었습니다. 그 성공회가 네. 강화도에 또 강화도에,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부속되는 유치원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치원 원장을 하고 지금도 그 유치원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인류 유치원입니다.
아, 별걸 다 하셨어요, 진짜. 저를 그렇게 과소평가 안 하시기로. 저희들이 또 하나 깊게 본 거는 사실은 네. 교육 문제만큼은 학부모 입장, 교사 입장, 학생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걸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함께 갈 수 있는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력을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정확한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아, 하여튼 뭐 그 적임자를 또 잘 선택하셔서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이 아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그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세월호 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배지를 달고 계신데 이제 지난 4년 돌이켜 보셨을 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또 단원고 주변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현안들도 있죠. 어떻게 사실 풀어내셨는지요? 예. 가장 우리 역사에 비극적이고 가슴 아팠던 사건이라고 하면 저는 세월호 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사회가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하느냐, 학생들이 왜 희생됐어야 하느냐, 그 과정의 교육은 뭐 했느냐 하는 등등을 살펴보면 사실 저는 정말로 이 문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세월호는 우리들에게 이 엄격히 얘기하면 작년 촛불 시위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그 첫 출발 지점이 세월호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도 여기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죠.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 유가족들, 여러 관계, 그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참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떤 한편에서는 잊어버리고 싶고 어떤 한편에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잊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큰 비극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잊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해를 달리하는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든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든 다 정리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예. 그 혁신 교육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 교육감님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겠군요. 이제 그거는 네. 지금 우선 혁신교육 열심히 하고요. 네. 제가 아주 발표를 하길 내년 3월에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올 때도 떠밀려서 왔던 것처럼 누가 좀 떠밀어줬으면 네. 좋겠다. 근데 사실 경기 교육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한 네, 네. 경험과 또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 해야 되고요. 네. 사실은 뭐 그 의원들의 공격은 늘 있는 건데요. 네. 정말 교육관님 잘 그거를 네. 소통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경청하시는 가운데 경기도 의회는 잘 이렇게 네. 가고 있는데 내년 다음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거라고 좀 보고 우리 있습니다. 박승원 대표위원님은 다음에 또 뭘로 나오십니까? 내년에요? 예. 내년에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세요 빨리. 다 하고 가셨어요. 그 지난번에 양기대 선생님 오셔서 방 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광명시장. 네, 내년에 제가 네. 광명시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적절하게 방 빼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게 네, 아주 바람직합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또왜 거기를 가? 그 제가 이현준 지역구 도의원입니다. 네, 제가 2번 당선시켰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가슴이 아프죠. 예, 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다. 예. 예. 끝으로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경기도 교육이 한편으로는 학교를 혁신하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보완해 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을 학교,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 네.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연그러지면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밝아질 것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또 그들의 희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교육은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그리고 차기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네, 박승원 경기도 대표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